건 1998년 경상북도 포항이야. 제철소의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영욱 씨라는 분이 계셔. 근데 따르릉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이 전화 도청되고 있을지 모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네? 어디시죠? 장영욱 씨 맞으시죠? 제철소 근무 중이시고 자녀가 2명, 올해 46 되셨죠? 딱 봐도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또 묘한 말을 해. 당신 아버지를 데리고 있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일주일 내로 여기로 오시오. 여긴 중국입니다. 영욱 씨는 황당해.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왜냐? 이분이 아버지, 영욱 씨 아버지. 조남은 장무자 환자. 사실 27살에 영욱 씨가 4개월 때 돌아가신 아버지란 말이야. 아 기다리라. 응? 됐고 그만 하면서 기다리라 카더라까. 그래 아무리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 전화 안 받으려 또 끊어버려. 끊다가 서너 번 만에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 나타났어요. 정말로 아버지란 사람을 바꿔준 거야. 근데 아버지란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네가 영욱이니? 내가 네 애비다. 아니 근데 영욱 씨가 4개월 때 돌아가셨으면 목소리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뭐 아무 정보가 없지. 어. 그래서 사촌 형한테 부탁을 했어. 긴가민가 했지. 그래서 우리 삼촌이 진짜 우리 삼촌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전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전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고향 마을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를 막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당시 근데 이 남자가 한마디를 덧붙여.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일주일 안으로 꼭 와야 돼. 일주일이야. 일주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바로 그때 가족만큼이나 고민에 빠진 한 남자가 더 있었어. 누구?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박종성 PD라는 거야. 중국에 있는 비밀 취재원을 통해서 이 남자의 정보를 먼저 입수한 거야. 이 PD님이. 그래서 비밀리에 이 PD님이 중국으로 넘어갔어. PD 2명의 작은 캠코더 하나 달랑. 그리고 마침내 아주 허름한 주택에 도착을 했어. 여기 저기 있는 거 빼고 다 저기 정말. 박 PD가 보니까 이분 눈물을 막 글썽글썽 거리잖아. 그래서 박 PD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지. 그랬더니 45년 전에 죽은 장무한 씨가 맞아, 이분이. 죽었다는 장무한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였을 것 같아? 아내. 그렇지. 부인 박순남 씨.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바로 23살 때. 아들 영욱 씨가 4개월 때. 이게 45년이 흐르고 어느새 68 할머니가 되셨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나타난 걸까? 왜 또 그리고 중국에 있을까? 장무한 씨의 대답이 뭐냐면 갇혀 있었다. 북한에? 북한에. 45년을 북한에 갇혀 있다가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야. 72살 노인. 대체 그럼 그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장무한 씨는 어쩌다가, 그렇지, 어쩌다가 북한에 가게 된 걸까? 근데 이 장무한 씨는 군대를 3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야. 에? 3번. 첫 번째 입대는 1948년 총각대학 국방경비대. 국방경비대는 60만 장병의 조상님 같은. 그러니까 국군이 창설되기 이전의 군대. 이때 국방경비대가 지금의 군대랑 완전히 다른 게 있어. 네. 뭘까? 징병제가 아닌 거? 맞아. 모병제. 근데 48년 이때는 서로 가려고 했었을 거야, 사람들이. 오. 왜냐면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군대 가면 일단 숙식은 다 해결이 되잖아. 맞았어. 서로 가려고 달렸대.
이 장무한 씨도 너무 가난했었고 그렇게 청년 장무한도 지원을 한 거지. 강릉 국방경비대에 입대를 했어. 근데 이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8개월 만에 제대를 하게 돼. 근데 두 번째 입대는 언제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아, 6.25. 장무한 씨는 다시 입대를 했어. 전쟁이 터졌으니까. 근데 국군이 아니야. 인민군에 입대를 해. 그리고 장무한 씨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여기에도 인민군이 들이닥친 거야. 오자마자 동네 청년들을 다 불러 인민의용군을 뽑는 거지. 인민의용군이 뭐냐? 최전방의 총알바지 역할이야. 이렇게 남한에서 징집된 사람들이지. 이 주로 돼 있는. 장무한 씨도 그렇게 의용군으로 끌려갔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금강산까지 끌려갔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무한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 암씨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친 거야. 금강산에서 울진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오신 거야. 1952년 11월 또 입대 영장이 날라온 거야. 이번에 국군이 입대한 곳은 다행히 부산이야. 그래도 후방이야. 자, 어느덧 입대한 지 반년이 지나서 1953년 7월 곧 휴전한다는 소문이 막 떠도는 거야. 희망에 부풀었지.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순남이, 영욱이 만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 부대 전원, 동부 전선으로 이동한다. 최전방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야. 더 조금이라도 더.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정지에 장무한 일병이 배치가 됐어. 밤낮으로 계속 전투를 벌인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응사를 하는데 옆으로 탁 수리태가 떨어졌어.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 얼마나 지났을까.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어. 꼼짝 마. 중공군이 삥 둘러싸고 있는 그대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거지. 그렇게 포로가 포로가 됐어. 그리고 일주일 뒤 53년 7월 27일에 전쟁이 끝났어. 진짜 목숨을 걸고 스스로 탈출을 했어. 45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지? 여권? 그렇지. 여권이 필요하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 그러니까 아니라 내 국군 포로 장무하인데. 네? 장무하인데. 국군 포로. 네, 근데요? 장무하인데. 네, 그것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내 이거 중국에 지금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내 습니다. 없죠.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맞는데 북한 사람인데 내가 아, 없어요. 국군 포로인데 아, 없어요. 국군 포로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하신 걸 찍은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전화하는 거 보면 손을 떨면서 해야지. 글쎄요, 손을 팔팔팔 떠시는데. 너무 간절하잖아. 그치? 근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전통이 나면은 우리 삼촌은 2번 죽으면 거야. 북한을 보내보면 죽는 거라고 그질은.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일명 장무한 일병 구출 작전. 세우지. 자, 일단 계획은 이랬어. 택시로 기차역까지 이동한 다음 기차를 타고 항구가 있는 도시로 가.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항을 오는 거지. 혹시 누가 볼까? 땅만 보고 걸어가가지고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탔어.
택시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 국경 마을을 딱 벗어난 순간 장무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차 세우시오. 차 세우시오. 난 못 가오. 멀미 때문이야. 한 번도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었대. 장무환 씨 너무 힘드시니까 막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겨우 기차역에 도착을 하지. 기차 출발 시각은 4시. 기차역에 공안들이 쫙 깔려 있어. 우리 삼촌 보고 그랬지. 누가 물으면은 말 뭐 한다고 손만 짚고 입 띄지 마라 말이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지. 말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탄다. 왜냐면 역에서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야. 자, 드디어 4시 5분 전. 이 장무환 씨 가족들이 기차역으로 들어섰어. 공안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 막 검문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왠지 공안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때 갑자기 공안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다가와. 장무환 씨를 향해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진가방을 낚아채는 거야. 어떡하지? 끝났구나. 했는데 아이고 영감님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러면서 이 가방을 열차에 씌워준 거야. 이 짐이 무거울까 봐 걱정이 됐다. 무사히 기차는 출발을 해. 이제 인천 가는 배만 타면. 배만 타면 한국으로 올 수 있어. 자, 배 타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 뭐지? 여권. 그래, 여권. 근데 지금 없잖아. 그래서 일단 남편을 은신처로 숨기고 가족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해. 일단 국군 포로니까 정부부터 찾아갔어. 국방부 속의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막 아버지 모시고 못 믿어 가더라. 국군 포로인데? 국군 포로도 법이 없었잖아 그때는. 법이 저 북한 저 주민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장무환 씨는 북한 주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데려온다. 이게 자칫하면 큰 외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 된 거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장무환 씨 조카분이시죠? 내일 정월 남서울 호텔 로비로 나오세요. 나도 누군지 모르지.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거는 이름을 안 가르쳐줘. 여튼 이유는 묻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누구인데도 얘기하지 말아요. 그때 로비에서 12시 정각에 딱 만나서 그래 갔지.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딱 다가오더니 쓱 뭔가를 꺼내. 여권. 그렇게 여권을 들고 조카가 바로 중국으로 갔어. 이제 진짜 고향에 가는 거야.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지. 배에만 타면 돼. 출국 심사대를 가잖아. 한국에도. 장무환 씨가 여권을 쓱 냅니다. 근데 출입국 직원이 잠깐. 왜 입국 도장이 없어? 중국 입국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야. 나가려면 들어온 그 도장을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미처 못 만든 거야. 못 만든 거야. 이 와중에 조카가 승부수를 던졌어. 야, 너 한국 와봤나? 한국 오면 막 도장 찍어 내주면 누가 확인하노? 그 도장 찍었는 게도 주면 이어가지고 뭐 나가면 되지. 바로 그냥 질른 거야. 도장 안 찍은 게 니네 잘못이지. 왜 우리한테 트집이야? 신랑이랑 30분째야. 근데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야. 왜냐?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이 직원이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도장 꽝! 그렇게 한국행 배에 올랐어. 북한을 탈출한 지
50일 만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45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인천에 도착을 해. 조사를 거쳐서 금성전투에서 실종된 장무한 일병이 맞다. 공식 인정을 받아. 그리고 전사 기록도 삭제를 했지. 댓글 신고합니다. 장무환은 1998년 10월 20일로 면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중원 동상을 만났는데 이제 이래 보이게는 인지는 산동생이니까. 그 인지적 만나가지고 저 빨래 해주고 자꾸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내 위로왔어요 조금. 이래 댕기면서 자꾸 위로왔는데 이제는 그 부위가 늦게 와가지고 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 이 두 분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거 봐, 이렇게 엄청나게 웃고 계셔서. 진짜 소녀 같잖아. 아, 진짜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시지? 어머, 세상에. 행복하게 14년을 같이 사시다가 아내 박순남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남편 장무한 씨도 점점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셨어. 그리고 2015년도에 눈을 감으셨어.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한 분의 스토리를 들었지만 많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맞아. 자, 그게 더 가슴이 아파. 근데 그마저도 2010년 이후에는 한 분도 없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그래도 9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셨겠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 주사위밖에 없지. 내가 죽였어! 암살범이 머리를 활보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47년 동안 쫓아다녔어. 반드시 배우를 밝히겠습니다. 또 한 번 세상이 뒤집혀져. 그가 모습을 드러냈어. 네 이놈! 누가 시켰어? 제발 좀 입을 열어. 분명히 뒤에 뭐가 있다. 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다 죽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어떤 책이냐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꼬꼬문 팬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 꼬꼬문 시즌1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출연자 3명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많이 추격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